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입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는 총 8문제가 출제됩니다. 8문제가 출제되고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거 위주로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8문제 출제하는데 최소한 6문제는 이상은 맞춰야지 이제 6문제 이상을 맞춰야지 뭐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좀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분계는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분계 연습은 많이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8월 16일 아산 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 어음 40만원을 주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자이바다입니다. 단 관련 비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은 이제 상품을 매출했어요. 그 다음에 어음을 40만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판단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항을 보면은 이제 매출했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매출했는 당시에는 차변에 어음을 받았어요. 받으러.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팔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 딱 돼가지고 이 어음을 이제 할인을 해가지고 뭘로 당자 이제 예입을 했는 문제입니다. 흐름도는 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매출했는 당시에 차변에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40만원으로 회계 처리한 부분을 이제 8월 16일에 이제 어음을 이제 할인을 해가지고 당자 예입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두 번째가 이제 어음의 할인입니다. 어음 할인. 자, 어음 할인은 이제 그 어떤 경우냐면은 만기일 그 어음은 사실 갚아야 되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 이전에 이제 할인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어떤 거래를 보냐면은 팩토링 거래라고 합니다. 팩토링 거래. 그러니까 즉 만기일 이전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어음을 이제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팩토링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팩토링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회계 처리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은 이제 차변에 있던 어음이 이제 받을 어음은 대변으로 이제 회계 처리합니다. 왜? 어음을 할인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음은 이제 은행에 넘겨주는 그 셈이 되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제 그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당자예입을 했다고 하니까 당자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즉 40만원에 15,000원만큼 차감한 38만 5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000원은 이제 할인을 했는 거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15,000원만큼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할인하고 그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자 예금으로 받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회계 처리는 이제 차변에 당자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할인료를 차감한 나머지 38만 5천원만큼 입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5,000원은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해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16일입니다. 자, 차변에 당자예금으로 예입을 했다고 하니까 당자예금 회계 처리하고요. 아산상점입니다. 차변에 얼마냐면은 38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얼마냐면은 1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을 이제 할인한 거기 때문에 받을 어음은 대변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2번입니다. 9월 3일입니다. 영업부서에 영업용 휴대폰 이용요금을 이용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휴대폰 이용요금과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납부는 뭘로 했냐? 그렇게 따지면 현금이죠. 납부 현금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이용요금이기 때문에 휴대폰의 이용요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통신비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냐면은 59,050원입니다. 납부하실 총 금액을 보고 회계 처리한 거예요. 59,050원. 그래서 차변에 내가 그 영업용으로 해서 휴대폰 비를 납부를 하니까 차변에 통신비이고요.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납부했다니까요. 대변에 이제 통신비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자, 9월 3일 공개는 이렇습니다. 차변에 통신비입니다. 거래처는 없고요. 59,050원. 그러니까 납부하실 총금액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출금전표를 해도 상관없고요. 대체전표인 차변과 대변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무방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9월 5일입니다. 자, 미래상사에 상품을 1,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입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이체받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입금이 된 거죠. 이체받다는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200만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요거 판매하기로 이제 계약하고 이 뜻은 요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재산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재산 증감 요인이 없어요. 왜? 판매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말로 이제 한 거예요. 구두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 자체는 거래로 안 봐요. 거래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없고요. 분계가 없습니다. 근데 계약금 2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입니다. 계약금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의 증감이 있습니다. 왜죠? 그 보통예금으로 이제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는 분계를 하고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분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체받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예금 2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변에 뭘로 하냐면은 이제 그 계약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2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계약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차변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래상사입니다. 그 다음 대변에 선수금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 2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10월 17일입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다. 대금 중 일부는 당좌이익은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래 명세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거래를 했다는 이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입을 하거나 이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했다는 이제 그 서류를 대신하는 이제 증명 서류를 얘기해요. 서류 증명하는. 그래서 거래 명세표를 받습니다. 여기는 상세하게 뭘 거래했는지 다 적혀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라고 돼 있어요. 상품을 판매하고 라고 돼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컴퓨터 내 비품 맞나요?
아니죠. 왜? 문제에서는 상품을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즉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 매출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컴퓨터는 영업용으로 쓸 거면은 비품인데 그게 아니죠. 10월 17일에 상품으로 판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 매출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좌예금으로 입금받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좌예금도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좌예금이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하였다고 하니까 외상 매출.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상품을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165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 17일 분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아까 얘기했듯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했으니까 당좌예금이고요. 거래처는 강원 컴퓨터입니다. 차변에 뭘로 하냐면은 아까 입금받았다 했으니까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65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니까 상품 매출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